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강세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1시 지금 30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장은 안 끝났는데, 오늘 사실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좀 촬영을 하고 가야 돼가지고 마감 시간까지는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분위기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번 시황은 더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근데 미국 증시에서 제일 이슈 뭐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나스닥이 급등을 했고, 그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했고요. 예상 외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저는 좀 인하할 줄 알았는데 환율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마 인하는 다음 달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온다. 이제 엔터주한테는 좋은 뉴스죠. 중국에 아마 콘서트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미국 함정 노리는 조선인데, 이게 우리가 미국이 지금 함정 뭐 수리나 건조를 한국에 맡길 가능성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왜냐하면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또 태양광 이제 풀 밸류체인 미국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트럼프 피해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아니다. 요즘에 태양광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몇 개 우리가 좀 공부해봤죠. 근데 내용은 뭐 더 나쁠 게 뭐 있냐, 이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의미였는데, 일단 더 또 그 내용들이 겹치는 것도 있지만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직접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그 기획 기사 한번 해드리고, 뭐 기사는 아무튼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한국경제신문이 되게 그걸 좀 잘하고 있어요. 기획 기사를 잘 만들어서 뭐 조선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아마 미국에 다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음반 수출 동향,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전력기기 아직도 괜찮다. 바이든이 AI 인프라 건설 가속화한다는 명령을 발표했고요.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이게 상당히 지금 예약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물가 예상치를 하회에 있고, 기업은 글로벌 텍스프리, ISC, SK가스, 그리고 전자공시는 KCC랑 대천당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이 다시 급등했죠. 나스닥이 2.45%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야간 선물도 많이 올랐고, 환율은 조금 보합이었지만 이제 금리가 급락을 했어요. 이게 좀 컸고, 다만 이제 유가가 급등한 건 좀 부담입니다. 반도체하고 뭐 주요 기업들 다 올랐고, 필수 소비재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주가 다시 급등했고, 국제유가는 일단 좀 급등했고요. 금융주가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증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물가 공포가 해소되자 금리 꺾이면서 급등했고, 지난번에 생산자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둔화된 거죠.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도 미국 경기가 견고한, 베이지북은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매달 발표하는데요. 이 소비자 지출과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었지만 건설 경기는 좀 위축됐다. 그래도 뭐 견고하다.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물가 완만한 성장인데,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관세라는 단어가 23번, 이민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또 금융주들의 호실적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슈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냥 확 꺾여 버렸죠, 이렇게. 이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좀 최근에 반등하다가 조금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요 점선은 근원 물가예요.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 뺀. 예, 요게 좀 근원 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물가 좀 오르곤 있는데, 어쨌든 근원 물가 꺾였고, 이 헤드라인 물가도 그냥 이제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전월 대비 지금 0.4니까 헤드라인 지표는 조금 이제 예상을 좀 부합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선 어쨌든, 예,
그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근원 물가가 0.2%로 지난 이제 0.3% 예상을 좀 하회했고, 전년 동월은 3.2, 3.3을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쨌든 이제 예측보다는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나왔고, 근데 물가가 이렇게 좀 어쨌든 이 헤드라인 물가 전년 동월 대비 2.9% 올랐으니까요. 지난달 2.7에서 일단 오르긴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유가 때문이에요. 유가가 급등한 게 원인이고, 물가 상승의 40%를 이 에너지 가격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 지표 렌트비라 그러죠. 주거비 같은 건데, 이거는 0.3% 상승했는데 22년 1월 이후 가장 낮게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호재였어요. 주거비 제외하면은 1.9%밖에 안 돼요, 물가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앞으로 계속 정상화되면 연준이 얘기하는 물가 목표 2%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쉘터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거비죠. 주거 관련된 비용인데 계속 꺾이죠. 되게 느리게 꺾이죠.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근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 낮아지는 주거비가 계속 반영이 되면 물가는 더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근원 물가 상승률 둔화는 작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이제 근원 물가에다가 뭐 에너지랑 음식 이제 식품 가격 더한 거죠. 이게 상승을 해도 근원 물가로 확산되지 않는 거는 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오늘 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연준이 조금 더 비둘기파적으로 느끼는데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래서 금리 동결 기조가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건 차단했다. 또 BOA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거라는 자신감이 조금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물가가 좀 다시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최근에 좀 우려가 있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가 다 꺾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안도에, 그래서 이제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두 번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 20%밖에 안 됐어요. 한 번 인하한다라는 게 최근에 대세였는데 다시 두 번 인하로 바뀌었고 6월과 12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거였죠. 최근에 물가 좀 오르지 않나,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막 금리가 오르니까 위축돼 있었는데, 물가 보니까 두 번 인하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환호하면서 급등했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월스트리트 호황으로 JP모건, 블랙록 같은 이제 금융주가 너무 좋은 실적들을 냈어. JP모건, 웰스파고 다 대부분 기대치를 넘었어요. 블랙록도 자산이 증가했고, 골드만삭스 21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번 JP모건 회장도 경고하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지금 대선 결과 나온 후로 규제 완화 기대가 커요. 지금 금융주는. 그래서 M&A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좀 밀린 주문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M&A가 지금 잘 될 것 같다. M&A 자문 수수료를 많이 받잖아요. 이 골드만삭스가.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얘기죠. 규제 완화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가 좋다는 건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업 하는 거죠, 증시. 우려가, 한마디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미국은 우려가 좀 해소됐다. 그래서 좀 어깨를 좀 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걱정은 국제유가 지금 $80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좀 부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유가가 올라간 건 이 영향을 좀 주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가 좀 안 좋은 보고서에도 주가가 8%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최근 주가 좀 부진했지만 이 투자 심리가 다시 조금 이제 이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안 상원청문회에서 교통부 장관이 뭐 자율주행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명확히 해서 뭐 자율주행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도 급등했는데,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투자 증급을 비중 축소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택시가 주식에 미치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 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인데, 이 웰스파고는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는 약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큰 어려움 겪을 수도 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간 거는 트럼프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향후 1년 안에 거의 70%나 폭락할 것 같다. 이게 정말 이유는 사업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과 경쟁도 해야죠. 중국 전기차랑.
또 세액공제 IRA 법안이 폐지되면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테슬라한테 그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가가.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보고서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실적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올라간 게 맞잖아요. 테슬라가 앞으로 로보택시 잘할 거고 로봇도 잘할 거고 자율주행 잘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효과를 받을 거고 이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어요. 뭐 이건 명백한 팩트죠. 근데 그걸 검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그냥 이제 테슬라 긍정론자들은 뭐 저런 보고서가 다 있냐 또 비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굉장히 고평가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도 저도 아시잖아요. 테슬라를 굉장히 저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주가 수준에서 투자하라 그러면 저는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저 역시도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거냐면 이제 저런 걸 숫자로 이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나씩. 그 단계가 옵니다. 앞으로 계속.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줄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그냥 올라갔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조심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보고서는 뭐 70% 빠지는 건 좀 너무 심했고, 그건 저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예. 너무 그 긍정적으로만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주가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올라왔는데 사실 뭐 좋은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블랙엘 뭐 지금 그 시스템에 좀 문제가 발열 문제 때문에 거기 여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키뱅크의 존빈 애널리스트가 수율이 낮기 때문에 출하량이 제한된다. 그래서 목표 매출, 그러니까 매출을 좀 전망을 하향 조정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제 금리 하락 때문에 올랐고 마이크론, 브로드컴, AMD, 반도체, 빅테크까지 다 올랐고 오늘 근데 주인공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투자분들이 양자 컴퓨터를 너무 좋아들 하시죠. 근데 오늘만큼은 또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온큐가 33%나 하루에 또 40% 빠졌다, 30% 올랐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왜 올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운영 책임자 중에 미트라 아지라드라는 사람이 블로그에다 쓴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도래한다. 26년에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이 가서.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양자 컴퓨팅 하죠. 개발하고 2030년 상용화가 아마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젠슨항이 너무 늦게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 15년이나 더 걸린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건데 어쨌든 지금 양자 컴퓨팅 기업들도 미국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지금 답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리게티 컴퓨팅의 CEO도 양자 컴퓨팅을 본인이 하면서도 좀 너무 과대 광고가 난무하고 아직은 기술 개발 단계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양자 컴퓨팅 좀 저도 오히려 좀 계속 좀 조심하셔라 말씀드리는 게 주가가 20배 오른 상태에서 검증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들 여기도 주의해야 된다고 경고한 것처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이제 금융주들은 오랜만에 그 이런 실적 호전 때문에 다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월 16일 그 한번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금통위가 금리 동결했는데 요거 아주 그 이창용 총재 발언을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님이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동결했다. 근데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결정하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사실은 금리 동결한 이유는요. 요겁니다. 환율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환율이 낮았으면 안정됐으면 아마 금리 인하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좀 좋은 편도 아닌데 뭐 금리 인하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환율 또 튈까봐 그걸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약세에 따른 물가 충격이 또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일단 쉬어가고 다음 달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만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한다고 당장 경기 부양되는 건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수준 자체를 의식했다기보다 정치적인 요소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주목하면서 기준금리를 좀 동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미 금리 차도 숫자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격차 확대에 따른 영향과,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네. 그리고 지금 성장률은 아마 더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죠? 성장률이 금리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인하 사이클은 이어진다. 다만 이번엔 좀 쉬자, 환율 때문에.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환율이 많이 꺾이면, 안정화되면 금리나 바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추경도 해야 된다. 예. 15에서 20조 원 추경하면 성장률 마이너스 0.2%포인트를 좀 막을 수 있다. 편성 시점 좀 빠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차별 현금 살포는 반대다. 예. 왜냐하면 전 국민 대상 하지 말고 자영업자분 중에 좀 힘드신 분들을 목표로 해서 선별 지원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언급을 하셨는데, 어쨌든 환율이 모든 원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환율만 안정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돈 푸는 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온다고 합니다. 사우스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콘서트 협의 중이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엔터테이너죠. 근데 이제 그 미국 팝스타의 중국 공연은 매우 이례적인데, 중국에서 해외 공연을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대요, 규정이. 근데 어쨌든 중국이 왜 하냐면은, 지난해 상하이 정부 고문들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GDP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이제 그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카디비와 트래비스 스콧 비롯한 랩 슈퍼스타들이 하이난에서 공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9월에 하이난에서는 카니에 웨스트가 또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9,5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좀 넘죠. 한 130억 정도 되나? 1000만 달러, 아니 9,550만 달러면 1억 달러 가까이 되죠. 그럼 1,300억, 1,400억을 번 거네요, 거의. 그래서 그 정도의 관광 수입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스위프트도 협의만 되면 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다음은 어디죠? 한국의 BTS, 뭐 블랙핑크가 가서 공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터주한테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군 함정 노리는 조선 수익성 함정에 좀 대비하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앞부분은 제가 제외했어요. 우리 하도 이제 이 내용 다 알잖아요. 미군 함정 뭐 이제 지겨우시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알겠다 이건데, 다만 이제 중간 이유로 뭐가 있냐면, 미국 함정 MRO 따낸다고 무조건 이익이 보장되는데, 이거는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주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MRO는 미군의 오래된 노후 선박을 수리해 주는 건데, 일본과 한국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군함을 직접 수리해요. 군함. 그러니까 그 전투함 있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수주한 건, 하나오션이 수주한 건 군함이 아니에요. 군수 지원함입니다. 그러니까 군함을 지원해주고 급유, 예, 이거를 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선박이 있거든요. 그걸 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비역 해군 준장 출신 신승민 부산대 초빙 교수도, 일본은 십수년 전부터 요코스카 기지에 미 7함대 함정을 수리하면서 공급망을 다 갖춰놨대요. 일본에다. 그래서 일본에서 실제 수리하거든요, 미군 함정.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작년 4월 정상회담에서 미 해군 전투함 일본 내 수리를 합의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전투함 있죠. 전투함 수리를 따내야 돼요. 예, 따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제 그 군수 지원함만 하면 너무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일본처럼 저걸 해야 된다.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조선소의 최대 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문제인데, 이제 인력 문제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군함을 또 수리하거나 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광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요새 태양광 뭐 보고서 우리 많이 봤지만 한 번 더 정리한다는 의미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은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고요. 중국 제외하고 밸류체인을 다 내재화시킨 유일한 국가예요.
태양광 패널은 폴리실리콘, 그 다음에 이거를 동그란 인곳이 덩어리거든요. 얘를 잘라요. 웨이퍼, 얇은 동그란 웨이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합쳐서 모듈화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기업은 보통 모듈 위주로 해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도 모듈만 만들죠. 근데 하나큐셀은 저기 있죠. 인곳, 웨이퍼, 셀, 모듈까지 다 폴리실리콘 빼고. 폴리실리콘 누가 하죠? 우리나라의 그 OCI 홀딩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을 갖춰줬고, OCI 그룹은 말레이시아 자회사를 만들어서. 왜 말레이시아냐? 그 전기 요금이 쌉니다. 폴리실리콘 만들 때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면 생산, 원래 군산에서 했거든요. 옛날에 군산 공장. 근데 비싸죠, 전기 요금이 말레이시아보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더 싸게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힘들었죠. 중국이 하도 싸게 파니까. 근데 이제 미국 때문에 좀 살 길 찾고 있다. 미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방지법 통해서 거기에 원래 폴리실리콘 공장이 많아요. 근데 미국 수출이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뭐라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 4개국 우회에서 미국으로 진출했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미국이 야 너네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관세를 200%씩 때려버립니다. 최대 271.28%의 반덤핑, 상계관세 각각 따로 해요. 이걸 그냥 매겨버려요. 그럼 그래서 지금 수출이 저 4개국에서 급감하고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과잉 재고가 해소되겠죠. 중국 물량이 안 들어가니까. 예. 그럼 이제 모듈 가격 오르니까. 그래서 요즘에 하나솔루션도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예. 근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에 그냥 공장 짓자 이랬는데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해요, 또. 그래서 현지 공장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트리나솔라가 지난 9일에 이제 노르웨이 프레이어에 공장을 매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태양광 시장은 중요해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일조량이 너무 좋고 발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태양광 사업 하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패널 만들고 가정용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에다가 관리 시스템을 묶어서 패키지로 팔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보셨죠? 거기서 나온 거,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는 조금 둔화됐지만 ESS 요 사업이거든요. 요 에너지 사업이 폭발을 했어요. 결국 그게 태양광이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트럼프랑 사이가 좋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태양광을 적대시하기가 힘들어요. 테슬라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좀 이제 친환경 중에 좀 이제 걱정 그거예요. 풍력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풍력 아예 하지 마라 이거니까. 신규 사업 하지 마라. 근데 태양광은 비판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태양광이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을 봉쇄하면서 태양광 패널이 부족해진 미국이 어쨌든 이제 OCI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연휴에도 풀가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OCI 모듈로 만든 텍사스의 태양광 수비래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이제 전력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방문하고 했대요. 샌안토니아에 있는 미션 솔라 에너지가 OCI 홀딩스가 이제 만든 생산 자회사인데 태양광 모듈 창고가 꽉 차 있고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서 하루에 6,000장씩 만들고 있다. 예, 그 중국을 이제 수입을 지금 막고 있겠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텍사스 미션 솔라 에너지가 있고요. 미국 태양광 모듈 수입이 폭발했다가 이제 줄기 시작. 이제 완전히 줄 거예요. 많이 줄 거고 태양광 대신에 설치 용량 늘어납니다. 생산 능력은 25인데 수요는 45.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작년에 미국에 설치된 신규 발전원 중 64%가 태양광이었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도 태양광을 멋진 산업이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태양광 모듈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와트당 9센트거든요. 근데 관세가 8.75예요. 9센트에 판매하는데 8.75 관세 부과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중국은 경쟁력이 없어져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은 미국의 공급을 OCI 홀딩스가 할 텐데 9.13%만 관세를 딱 매기면 돼요. 근데 미국에서 태양광을 만드는 업체 하나큐셀, 그 다음에 여기 OCI 자회사 샌안토니아 MSE, 여기는 그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 거니까, 미국에서 만드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면 보조금 받죠, 오히려. 예. 그래서 샌안토니아 모듈 공장 능력을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OCI 홀딩스랑 하나 솔루션이 둘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고르게 좀 잘해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이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그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다 누리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태양광 가격이 실제로 미국에서 오르는지 확인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엔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거는 숫자고요. 글로벌 음반 수출액이 증가했고 회복하고 있어요. 대형 아티스트가 없는데도. 그리고 중국 수출이 급증. 중국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BTS 블랙핑크도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 수출이 한참 여기 공백 상태였다가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12월 기준 음반 수출액 비중인데 일본 중화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검은색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중국이 정말 최악으로 갔었잖아요. 이게 늘어나는 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올해 좀 다크호스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지만 좀 좋은 흐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인데 강남구 수출액은 클래시스가 41%, 미국 효과가 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적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 불식할 것 같다. 원택은 이제 원래 브라질에 수출 많이 하는데 브라질은 좀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이 6,200%, 태국이 226%좀 상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울투자에서 추정한 것보다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요거 이제 APR이죠. 그래서 4분기 수출은 감소했지만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3분기에 블랙프라이 미리 준비하느라고 먼저 수출을 땡겨 반영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는 줄거든요. 수출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도 수출 감소폭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나 증가했고, 그래서 예상보다 3분기보다 4분기 이 수출이 그렇게 감소폭이 크지가 않았어요. 견조하다는 얘기죠, 수요가. 그래서 APR을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그 투자 전략은 어쨌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 포트폴리오를 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좀 집중하자 이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휴젤 미국 출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풋모커가, 클래시스는 유럽 풋모커가, 하반기는 대웅제약 중국 풋모커가, 파마리서치의 유럽 출시를 좀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력기기 요새 다시 좀 오르고 있죠. 근데 아직도 불편하진 않다. 구리 가격하고 요게 좀 정체돼 있지만 변압기 생산자 물가도 좀 정체돼 있죠. 근데 이러면 변압기한테 안 좋거든요. 사실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국내 변압기 수출 단가 파란색 선 보이시죠?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네. 수출도 금액도 올라갔고 피크아 우려 계속 있었죠. 사실 그게 좀 부담됐죠. 지난 몇 년간 엄청 올랐거든요, 주가가. 근데도 한국 변압기는 잘 되고 있어요. 고압 변압기는 단가가 18.4%나 더 증가했대요. 판가를 계속 올리는데도 잘 팔리는 거죠. 거기에 환율 상승 긍정적이고, 데이터 센터 투자, 지난해 전력기기 기업들 주가가 233%나 3년간 658%, 뭐 거의 한 10배씩 올랐거든요. 네, 그래도 워낙 숫자가 좋고 해외 경쟁사들보다 싸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현대일렉트릭이고 HD, 가장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북미 비중도 높아요. 그래서 괜찮다. 증설도 먼저 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연말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이제 함께 배우기 한번 특별판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지금 미국은 에너지 전환기죠. 근데 거기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전력망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뭐 태양광이 됐건 원전이 됐건 LNG가 됐건 이걸로 전기를 만드는데 그걸 송전선 연결해서 보내야 되는데 변압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변압기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관세를 얼마나 또 매길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전력기기도 어쨌든 꾸준하게 지금 구조적 성장은 한다. 네, 다만 리스크는 주가가 지난 2, 3년간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유일한 뭐 리스크라면 리스크가 되겠죠. 네, 그 점은 좀 주의는 해야죠. 그래서 항상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밑에 연관돼서 바이든이 AI 인프라 건설 가속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이게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땅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한데 땅이 부족하대요. 예, 전력망도 연결이 좀 쉽지가 않고, 근데 그런 걸 규제를 완화해 준대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있죠. 그거를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이제 임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클린, 탄소 배출이 아예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전력을 만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건 트럼프가 반대하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음 주에 취임을 할 텐데 클린 에너지에다가 뭐 여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도 넣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한테는 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는 거는 둘 다 똑같아요. 대신에 에너지원을 뭘로 할 거냐 요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그 팰리세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예. 특히 하이브리드가 고출력의 2.5리터 징병열 형태인데 기존에는 병렬식이어가지고 그 1.6리터 있죠. 1.6 터보 여기에만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좀 낮은, 예. 근데 이번에 고출력으로 2.5리터짜리, 예. 대형 모델에도 들어가는 거죠. 하이브리드가. 성능이 굉장히 좋겠죠. 증설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하이브리드가 17%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냐. 하이브리드는 단가가 좋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하면 또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세방전지죠. 며칠 전에 우리 보고서 봤죠. 예. 세방전지가 그 뭐죠? AGM이란 배터리 있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리드가 이 전기차 캐즘을 뛰어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차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 관점에서 물가가 예상치 이번에 하회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40%였고, 근데 소비자 물가는 매달 조사하는데 렌트비는 1년 단위로 갱신하죠. 그러니까 렌트비가 늦게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렌트비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렌트비가 확 올랐다가 1년 단위니까 천천히 떨어져요. 그럼 언젠가는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주거비를 뺀 거예요. 주거비를 빼면 물가 1.9, 근원 소비자도 2.1. 이 부분이 명확한 이제 호재가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안도했다. 그래서 주거비가 계속 꺾여만 준다면 물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자, 기업 분석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인바운드 관련 기업을 이제 DS투자증권에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관광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바운드는. 근데 이제 그 결과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은 글로벌 텍스프리다. 예, 그 작년에 기억하시죠? 갑자기 잘 나가다 주가 박살났잖아요. 프랑스에서 거기 지점장이 뭔가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프랑스 사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린 거죠. 예, 연간 120억 매출 내던 사업인데, 근데 그게 없는데도 기존 전망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가 없어도 다른 데서 메꾸고 있다는 얘기고,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200억 흑자로 바뀌었고, 근데 주가는 그 당시보다 반토막 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상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 월 평균 매출 규모도 원래 11억인데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올리브영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은 뭐 여러분들 일본이나 이제 대만 같은 데 여행 가시면 환급해주죠. 이게 어떤 뭐 백화점 같은 데나 대형 매장 가서 물건을 샀어요. 뭐 어느 정도 이상. 그럼 이제 그 세금 환급해주는 데가 바로 또 있죠. 옆쪽에. 그래서 환급 받고 하는 건데, 그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이 면세 제도를 환급을 공항에서 해주겠대요. 공항에서 이제 그런 데서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존 매장 내에서 그동안 직접 처리해줬기 때문에 전문 업체가 제한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저거를 만약에 공항에서 해주면 이런 이제 전문 업체가 할 영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국자도 증가하고 중국인 비자 면제 기대감도 있고,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 올 수도 있고, 또 밸류는 낮고, 또 최근에 VIP 자산 운용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치주로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ISC는 이제 소켓이죠. 러버 소켓이라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들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기가 통하는지 이 소켓에 꽂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신규 빅테크 A사로 양산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핵심은 올해도 데이터 센터. 예, 데이터 센터의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고 AI GPU형 매출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ISC는 뭐다? AI 관련 기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실제 노출도가 높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테스트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HBM 테스트 솔루션도 주라에서 아마 하이닉스에 공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 기대해보자. 작년엔 좀 부진했지만 SK가스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울산 GPS가 LNG로 평소에 발전을 돌려요. LNG를 연료로. 근데 그리고 나서 그 LNG 가격이 너무 오르면 연료가 비싸죠. 그러면 LPG로 대신 또 가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울산 GPS인데 이게 작년 12월에 드디어 가동 들어갔습니다. 시험 가동은 10월하고 11월에 2달 했고요. 근데 시운전 기간 동안 발생한 것도 매출을 반영을 한대요. 그 4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그 내용이고, 근데 아직 이용률은 그렇게 높진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용률이 좀 높아지면 더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올해 어쨌든 울산 GPS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실적에 플러스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현재 PER 4.7배, PBR 0.7배로 저평가라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수출을 많이 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LNG를 우리가 미국에서 직도입을 하면 낮은 원가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발전을 돌리면 어쨌든 낮은 원가 대비 전력 요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드릴 트럼프의 정책 수혜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드릴 정책 수혜주로 항상 거론되는 게 그 HDC죠. 예, 거기도 통영에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한국전력인데 한전은 좀 아쉬운 게 갑자기 이제 정치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또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혹시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전기요금 인상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한전 주주분들한테는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예, 내용 자체는. 근데 그래서 주가 박살났어요. 최근에 확 빠져버렸고. 근데 이제 유가가 또 최근에 급등하고 환율 오르니까 안 좋습니다. 예,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결국 이거는 바뀝니다. 유가는 떨어질 거고 환율도 안정화될 거고 정치 리스크도 어느 시점에 해소될 거고. 예, 그러면 또 한전은 또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 보고 시황까지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시는 그 KCC랑 대창단조인데 대창단조는 이제 굴삭기 하부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박건일 대표가 2만 조 5천 원 정도 샀고 1억 원 규모 장내 매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KCC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그 정몽진 대표가 무려 32억을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죠. 최대 주주가 매수를 많이 했고 근데 이 회사의 핵심은 실리콘입니다. 2019년에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죠. 네, 탑3 중에 하나인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로 인수했는데 그때 뭐 돈을 좀 차입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연간 이자가 좀 많이 나가요. 근데 이번에 일부 차입금을 상환해서 연간 400억 이자 비용을 절감을 하기 시작했고 실리콘 사업도 지금 3개 분기 연속 흑자 성공했고요. 중국의 증설 때문에 지금 힘들었어요. 그동안 중국이 하도 막 많이 만드니까 가격이 빠져서. 근데 올해는 신규 증설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채가 좀 많은 건 조금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상장기업 지분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내 DMC 요게 이제 실리콘이 지금 생산량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엄청 많았죠. 가동률도. 근데 꺾였어요. 그리고 생산량 감소로 가동률. 이건 좋은 겁니다. 저렇게 공급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 이건 중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25년 추가 증설 물량 제한될 거고 중국 부양 정책으로 실리콘 수요 증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3개 분기 연속 이렇게 흑자. 이게 실리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조금씩 돌아서고 영업이익도 PBR은 굉장히 낮고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조사를 해본 건데 주요 상장기업 지분 가치예요. 예, 한번 제가 다 어젯밤에 다 계산해 봤거든요. 삼성물산이 핵심입니다. 요거 2조 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2조 7,530억 지분 가치 나오는데 KCC 시총이 2조 1,950억이니까 확실히 KCC는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실리콘 사업만 잘 된다면 상당히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 써주면 좀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까지는 설명드렸고, 좀 시장 지금 2시 20분인데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하고 좀 오늘 미리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장은 현재 오늘 뭐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25인데 아마 이대로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코스닥도 전고점 지금 넘어섰죠. 정말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위를 조금씩은 열고 있고, 정말 좀 한국 증시가 답답했지만 살아나고 있고, 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조금 미가 아직은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 다시 좀 사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사고 있고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또 올라오다 보니까 좀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는 오늘 양자 컴퓨터가 뭐 미국에서 또 폭등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요즘에 완전히 같이 가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가 오늘 또 올랐고요. 그리고 해저 터널 관련주들, 여기에 아마 LS가 있어서 오늘 급등한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다시 좀 움직였고요.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역시 대장입니다. 예, 삼성과는 차별화가 너무 심하고 삼성이 정말 계속해서 좀 굴욕적이죠. 예, 하이닉스를 지금 아예 못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 이제 전고점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도 오늘 3,000당 제약, 한올바이오. 오늘은 이제 금리가 꺾이면서 바이오 좋았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봇 뭐 HBM 오늘, 그리고 통신 장비, 온디바이스 AI 다 강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도 오늘은 이제 요즘에 코스맥스가 제일 실적 좋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수가 좀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맥스, 실리콘투 둘 다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2차 전지도 오늘은 이제 장비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만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건설주도 약간의 반등, 면세점도 오늘 조금, 오늘 JTC 아까 그 글로벌 텍스프리도 한 3.8% 정도 오르는데, 정작 이제 면세점이 호텔신라는 뭐 큰 변화가 아직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리기판도 요즘 분위기 좋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왔고요. 다만 오늘 좀 빠지는 거는 조선입니다. 조선이 뭐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워낙 많이 올랐고, 하나엔진은 원래 이제 지금 이제 하나 그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인하공정이 아마 최대 주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지분들을 좀 이제 매각을 하나 봐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장내 매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하공정이. 그래서 오늘 아마 그것 때문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조선주 심리엔 조금 안 좋았는데, 뭐 이거는 회사가 안 그러니까 뭔가 문제 생겨서 빠진다기보다는 수급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뭐 오히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단기간에 정말 이 하나엔진도 보세요.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좀 조심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수급 악재가 좀 일부 발생했다. 그래서 좀 쉬어갈 수 있다. 예, 뭐 이거는 다른 조선주에도 좀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잘 나가더니 조선주가 한번 두들겨 맞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삼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운주 좀 쉬고, 자동차가 요새 좀 답답합니다. 자동차주들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고, 인터넷주들도 전혀 힘이 없는 상황이고, 요 정도? 요 정도가 좀 오늘 약간 좀 부진한 그런 기업들의 대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잠깐만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닉스, 또 현대일렉트릭 좀 돋보이고요. 그다음 유한양행도 지금 그 타그리소를 이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제 실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유한양행의 강세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고요. LS 일렉트릭 변압기가 오늘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효성중공업까지. 조선주 쉬고 변압기가 오늘 가고 있고, 코스닥에선 바이오랑 2차 전지, 반도체가 동반해서 가는 아주 좋은 그림이 잘 나오고 있고, 엔터는 조금 빠졌습니다. 펩트론, 실리콘2, 그리고 ABL 바이오. 오늘 뭐 바이오 천하네요. 바이오. 하이젠 RNM, 여기는 이제 그 로봇 주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좀 코스닥에서 많이 나온 건 화장품, 코스맥스, 하나솔루션도 요새 아주 뜨겁네요. 8% 급등했고 아모레퍼시픽이 7%, LS가 6%, 그리고 변압기. 반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주가 좀 쉬어가고 있다. 코스닥은 재룡전기라든가 오늘 어쨌든 여기 화장품, 뭐 로봇,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테마주가 뭐 바이오까지 해가지고 뭐 그 양자 컴퓨팅까지 해서 다 좋고요. 다만 오늘 정치 관련주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랑. 코스닥의 신고가 기업은 오늘 이지바이오가 신고가네. 이지바이오도 근데 예전에 제가 이거는 보고서가 없어가지고 공시로 몇 번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 자돈사료라고 기억나서 자돈사료가 이제 새끼돼지 이제 거기 사료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 뭐 제가 왜 올라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도 밸류업 기대 아닐까 싶긴 해요. 뭐 주주가 뭐 주주 환원이나 워낙 또 주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새 아마 그 비료주들 좋잖아요. 비료 미국의 비료주나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비료에 좋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지바이오나 또 유니드라든가 이제 이런 쪽이 연결되는데 아마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뭐 성광밴드, 이지바이오, 뭐 최근에 동방성기도 신고가 났었고요. 비츠로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신고가 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45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거기 그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1시간 좀 일찍 먼저 좀 시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뭐 일단 한국 증시 계속 좀 잘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